zero, 바로 0원인 거죠. 내 시세 차익이 5억이든 10억이든 혹은 1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가 투자용 매물을 팔고 그 다음 매물을 살 때 내야 하는데, 이거를 이 텍스를 그때 내지 않고 연기하고 딜레이 해두는 1031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집이 있으시고 투자용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올해 왜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리면, 집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두 번째 옵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줘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한 사람당 25만 불,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는 2명이니까 25만 불, 25만 불 해서 50만 불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조건은 내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최근 5년 중에 2년을 살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바로 집을 샀어요. 2년 후에 집을 팔았을 때 나의 양도 차익이 40만 불이 되든 50만 불이 되든 맥스 50만 불까지는 소득세를 0원, 정말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50만 불까지는 부부 합산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을 처음에 샀을 때 처음부터 내가 실제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홈으로 했어야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서 처음에 6개월이든 1년 동안은 임대를 주다가 렌트를 주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100% 내가 그 50만 불을 다 받을 수 없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비율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5만 불씩 50만 불의 그 세금 혜택을 다 보시려면은 꼭 집을 사서 처음부터 그 집에 거주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년 거주의 규칙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그 집을 2년 이상,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그 오래 산 기간 중 내가 집을 파는 시점에서 최근 그 5년 사이에 2년을 거주하면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 5년 사이에 2년 거주라는 조건은 내가 첫 해에는 직접 들어가서 살다가 3년은 임대를 주고 마지막에 또 한 해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식으로 그 2년이 꼭 연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미국의 부동산 세금 혜택은 되게 다양한데 그것을 100%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준비해두면 100% 세금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하는 경우든 아니면은 내가 투자용으로 집을 산 것이든 그 내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잘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1031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031 익스체인지는 투자용 매물에만,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만 해당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투자용 집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집을 다시 팔게 된다면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50만 불에 샀는데 내가 이 집을 팔 때가 되니까 150만 불이 돼서 100만 불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150만 불이 된 집을 팔아가지고 바로 다른 투자용 매물을 산다면 또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밀어내면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31 익스체인지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50번을 해도 내가 사는 동안 계속 여러 번을 할 수 있고 계속 살 때마다 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밀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150만 불짜리 집을 팔고 그 조건은 다음에 살 집도 150만 불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그런 다른 집을 사면 되고, 이때 그 집은 뭐 내가 싱글홈을 샀다고 해서 꼭 싱글홈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단독주택을 샀더라도 콘도를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그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또 150만 불짜리라고 해서 꼭 150만 불이나 150만 불이 넘는 집 한 개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는 150만 불짜리에서 조금 더 돈을 보태서 한 200만 불짜리 사고 싶은데 100만 불짜리 두 가지 프로퍼티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나눠서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하나의 프로퍼티로 합칠 수도 있고요. 이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그 프로퍼티의 개수나 혹은 하나의 개수에 대한 가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용 매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이렇게 텍스를 뒤로 밀어둘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의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세금을 내가 계속 밀어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프로퍼티, 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를 이제 아이들에게 양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1031으로 익스체인지된 이 프로퍼티들을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아이들에게 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양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실은 이 50만 불짜리가 600만 불이 됐잖아요. 근데 이 6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프로퍼티를 양도받았을 때 아이들은 그 프로퍼티의 가치를 이제 600만 불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6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70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은 처음에 시작은 50만 불에 시작해서 이제 700만 불에 팔았으니까 650만 불의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집을 가질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다 면제를 받고 이 프로퍼티를 갖게 되니까 정말 미국에 있어서 이 미국 부동산의 그 세금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자료를 찾아서 같이 여러분과 보고 싶은데요.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의 이자율 변화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는 미국 국채의 이자율 변화로, 모기지 이자율은 국채보다 1.5에서 2% 정도 높아 수치는 다르지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이 1700년대 말에 이자율은 10%였었는데요. 이 이자율이 5%까지 내려갔다가 1837년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다시 11%까지 급등했네요. 이 1837년은 미국이 경제공황에 시달리던 때로, 이때는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은행들이 지폐를 찍어냈고 그 돈의 가치는 제각각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발행된 half 달러, 50센트에 해당하는 동전을 보면 그 디자인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바로 멕시코 미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얼바인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1850년 이때쯤 되겠네요. 1850년 미국의 31번째 주로 미합중국에 가입하는 시기입니다. 이자율은 1860년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5%까지 급락했다가 이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920년대 미국의 사상 최대 경제 대공황과 1940년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자율은 급락하게 됩니다. 이후 1960, 70년대 베트남 전쟁과 또 두 번의 경제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발생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면서 1981년 14%까지 이자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변화표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의 이자율의 변화표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정점은 지금부터 40년 전으로 1981년, 이때 모기지 이자율이 16%에서 1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미국의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연방준비은행은 방향을 바꿔서 이자율을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미국의 닷컴 버블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또 2001년 우리를 놀라게 했던 9.11 테러도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는 계속됐고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꺼지게 되죠. 그래서 2021년 많은 사람들이 재융자를 했던 2%대 이자율까지 되었고 이 이자율이 이제 작년에 7%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3%대 저금리 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 숫자에 익숙해졌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6%가 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 심지어 대출 이자율을 15% 이상 내고 집을 샀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받는 6%의 이자율은 사실 지난 200년의 역사를 볼 때 아직 충분히 좋은 수치입니다. 또 2%대 이자율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번 생애에는 아마 다시 오기 힘든 이자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 얼바인 부동산 가격 변화는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요? 이 표는 얼바인의 중간 판매값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로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바인의 주택 가격은 이제 지난 이 금융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팬데믹 때 매우 급격하게 급상승했다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다소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시작했던 시기에 중간 판매가는 83만 불 정도였는데 작년 12월에 중간 판매가가 결국 다소 조정된 이후에 126만 불이니까 83만 불에서 126만 불로 중간 판매가는 거의 50%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값은 50%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얼바인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아무래도 계속 급증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좀 영향을 덜 받고 또 경제 회복 시기에는 탄력을 잘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금융위기로 집값이 이때 제일 이렇게 하락했었잖아요. 그래도 바로 1년도 안 돼서 금융위기 이전 가격보다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저도 작년 말부터 유난히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에서 이제 얼바인으로 이사 오는 손님을 많이 도와드리게 됐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바인은 미국 내 인구 성장률이 10위인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든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많이 얼바인으로 이사 오는데 이렇게 얼바인에 이사 오면 살 집이 필요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얼바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2023년 미국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미국 대표 모기지 회사인 페니맨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봤고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나 또 많이들 보시는 미국의 부동산 웹사이트 진로우는 집값이 다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두 매일같이 부동산 자료만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왜 그 분석은 다 다른 걸까요? 아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더 비중을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사는 얼바인만 보더라도 이 집 가격의 변화 추세가 어떤 때는 오차드 힐이 또 어떤 때는 우드브리지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매주 매달 지역별로 그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팔 때든 살 때든
내가 이 매매해야 하는 시기에 그 특정 지역의 정보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다른 도시도 같이 비교해 볼까요? 공교육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유명한 플로턴을 보면 전반적으로 얼바인보다 중간 판매가는 낮지만 이곳 역시 꾸준히 집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급상승한 플러턴의 중간 판매가는 작년 6월 99만 불로 최고점을 찍었고 2월 말 현재 85만 불이네요. 대략 플러튼은 2021년 이후 가격이 한 칸, 두 칸 정도 올라갔다 최종적으로는 한 칸 조금 안 되게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바인은 가격이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갔다 지금은 반 칸 정도 내려왔네요. 부에나파크는 플러튼과 중간 판매가가 비슷했는데 최고가는 플러튼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작년 4월 87만 불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2년 전보다 한 칸 정도 가격이 올랐다 반 칸 정도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한인이 많이 사는 세리토스는 예전에는 얼바인과 중간 판매가가 비슷했는데 2012년부터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니 세리토스의 집값 상승률은 얼바인의 집값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2021년 이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바린다와 함께 비교해 볼까요? 요바린다는 얼바인과 비슷한 중간 판매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매달 그 오르고 내리는 변동폭이 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큰 게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2021년 1월 중간 판매가는 두 도시 다 90만 불에서 시작했네요. 이후 요바린다는 작년 4월 130만 불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현재 20만 불이 내렸고 얼바인은 지난 4월 143만 불에서 10만 불 내렸습니다. 즉 같은 기간 동안 얼바인이 집값은 더 올랐지만 가격 조정은 훨씬 적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세금 혜택으로는 미국의 부동산을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한국에는 이미 한 채의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집을 살 때부터 거기에 따른 취득세나 아니면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집이 한 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취득세와 이 종부세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시잖아요. 근데 미국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하나를 갖고 있든 5개를 갖고 있든 혹은 100개를 갖고 있든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또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는 취득세가 최소한 7% 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대신에 미국에는 이제 매년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얼바인의 경우 기본으로 이제 집값의 1%가 매년 내는 재산세이고요. 거기에 이제 메릴로즈 텍스라는 게 붙어서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은 한 1%에서 뭐 한 1.12% 그리고 정말 새로 생긴 단지는 이제 1.8%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메릴로즈 텍스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학교에 최신식 시설을 넣는데 쓰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혹은 공원, 길을 깨끗하게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의 시설을 잘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그 초기 비용을 메릴로즈 텍스로 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민들이 나눠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메릴로즈 텍스를 내지 않는 동네에 가서 살면 약간 수영장이나 학교도 훨씬 더 오래된 동네일 수 있는 것이고 메릴로즈를 내는 동네에 가서 사면 최신식 시설의 학교와 정말 리조트 같은 수영장과 또 농구장, 공원, 놀이터 많은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만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기 매가 날아가네요.
이제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부터 워낙 얼바인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여름에도 계속 집을 오러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이제 캐나다나 그런 다른 나라에서 문의하시는 한국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를 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면 미국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이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또 세금을 내는 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차이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집을 팔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 이 부분도 사실은 집을 팔 때 1031 익스체인지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만약에 집을 팔고 그 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비율은 다 그 사람이 맞게 내는 거지만 이 소득세를 미국인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텍스 보고할 때 맞춰서 내면 되는데 이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 텍스 보고할 때 혹시 세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IRS 이 세금을 내는 데서 미리 이 돈을 홀딩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율에 맞춰서 나중에 텍스 보고를 할 때 만약에 세금을 더 낸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기 때문에 이 또한 세금에 있어서 미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고려하면 좋을 사항은 이왕이면 아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거래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만난 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캐나다에서 집을 살려고 하셨는데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집을 돌아봤는데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집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얘기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약간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바인에 와서 저랑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한국인 대출해주는 한국인 렌더랑도 얘기를 하시고 한국인 타이틀 오피서도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실제로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돼 있고 내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한국인이 많은 혹은 아시아인이 많은 인프라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면 조금 더 부동산을 사기도 팔기도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친구랑 이 한국의 부동산 거래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집주인 은행 계좌에 그 계약금을 바로 은행 계좌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은 생판남인데 도대체 뭘 믿고 집주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아마 문화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마다 이 바이어와 셀러의 중간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데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단계마다 명확하고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사기다, 전세 사기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사기를 당할 염려가 정말 99.9% 없다는 것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부동산 에이전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스크로 회사, 또 타이틀 회사, 또 홈 집을 검사하는 집 검사하는 사람, 또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집 가치 평가하는 사람, 또 집에 대한 보험을 해주는 사람, 집에 대해 홈 워런티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서드 파티가 이 하나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처음에 디파짓을 하는 부분은 이제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넣어서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동안 내 명의가 확실히 이 집으로 이전될 때까지 그 돈은 안전하게 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고 또 집을 사면은 이 집에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집에 혹시 담보가 걸린 거는 없는지. 더 좋은 건 타이틀 회사가 이 집에 걸린 담보나 어떤 대출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체크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걸린 어떤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타이틀 회사가 책임을 져서 검사를 해주고 이 집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를 또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집을 사기 전에도 안심할 수 있고 사고 나서도 이 타이틀 회사로 인해서 안심하고 구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얼마 전에 나 집 보러 갔었는데 집주인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후다닥 보고 나왔어. 근데 내가 집을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그런 바이어가 있으면 집주인이 집에서 좀 피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보러 갈 때는 에이전트랑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같이 가서 편하게 집을 둘러볼 수도 있고 뭐 캐비넷도 열어볼 수도 있고 이제 옷장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집의 곳곳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 또한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지만 매번 집을 본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신에 미국에는 이 홈 인스펙터, 집 검사하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용해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집의 전반적인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쓰는 뭐 에어컨, 히터 이런 게 다 잘 차갑게 에어컨이 잘 들어오고 히터 따뜻한 난방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뭐 식기세척기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전기나 이런 창문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기계적인 것도 봐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집에 다락에 있는 어떤 환풍기 자체가 잘못된 건 없는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집에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한 30장에서 40장 가까이 우리가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을 검사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 또 이 집의 가치가 정말 있는지 그 집의 가치 평가를 하는 홈 어프레이저를 우리는 고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홈 어프레이저는 이 집이 정말 2밀리언의 가치가 있는지 현재 팔고 있는 매물이나 한 달이나 2달 전 그 전에 팔렸던 매물의 가격과 여러 가지 집에 평가해 보서 이 집의 가치가 정말 2밀리언이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낮아서 198만 불이다. 아니면 어떤 데는 좀 더 높아서 뭐 한 205만 불의 가치가 있다 해서 내가 2밀리언을 내고 이 집을 살 때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또 집의 가치를 평가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내가 그 현지에 꼭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파이낸스 금전적인 부분 혹은 이 집에 어떤 명의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혹은 또 집에 그런 여러 가지 기구나 전기시설, 하수시설, 배수시설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부분 아니면 또 집의 가치가 정말 좋은지 이걸 살펴보는 각자 모두 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부동산 하나의 거래를 끝마치기 위해서 다 자기의 파트를 담당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다 하나하나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거를 전문가가 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부동산을 살 때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어요. 나에게 이제 미국 부동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할 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 세입자를 고를 때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처음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렌트를 할 때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내가 렌트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정말 많은 부분을 이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보통 이제 렌트 신청서라는 것을 받는데 이 렌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최근 몇 년간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리고 너는 최근에 몇 년간 어디에서 일을 했고 너의 인컴은 얼마가 되고 너의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산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너의 직장 상사나 너의 이전 집주인에게서 너가 정말 괜찮은 세입자라는 편지를 받아와 이런 걸 한다든지 정말 내가 그 집에 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넘겨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크레딧 리포트인데요.
이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면 그 사람의 크레딧 점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전에 월세를 내지 않아서 퇴거를 당했던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입자를 구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서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세입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치적인 면에서도, 또 내가 나에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지역에 어떤 테넌트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사는데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 나가기 전에 막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 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이 얼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말할 때 소위 좋은 세입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LA 다운타운보다는 아무래도 얼바인 같은 지역은 조금 더 이제 학군을 생각하시고 안전을 고려해서 오시는 그런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인 아니면 미국인들도 그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얼바인으로 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컴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실 수 있고, 또 가족끼리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살 경우도 많고, 또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집에 들어올 테넌트들이 어떤 테넌트들이 많이 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조사를 해보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얼바인 인구수는 30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이 30만 명이 넘는 이 인구수 중에 지금 얼바인 시장에 나와 있는 집 매물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181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0개의 집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거죠. 가격은 50만 불대부터 제일 비싼 게 1,800만 불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한 6억 원짜리 집에서 한 250억 정도 되는 집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집이 지금 얼바인 시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매물 개수는 180개라서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이 8월이잖아요. 이 여름, 이 8월 이때쯤에 거의 1000개까지 나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1000개에서 180개가 됐으니까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도 정말 적고 이제 할 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팀은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매물을 지금 마켓에 내놓고 있고, 저도 어제 이제 또 다른 셀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고 왔고, 또 이번 주에도 클로징 하는 집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바인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거래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일정으로 온 이 집은 이제 렌트하시던 분이 오늘 체크아웃을 하셨어요. 이제 키를 그래서 제가 챙기러 왔고, 이 집은 이제 렌트는 끝나고 이제 이 집주인께서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곧 마켓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 4개, 화장실 4개에서 한 1.8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마켓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처음에 집을 사셨을 때 저희가 이제 사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렌탈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시는 동안 저희가 매니지먼트도 해드렸고요. 이제 다시 판매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마치고 나면은 판매에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저희가 이렇게 집을 손님이 사실 때 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구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왜냐면 저희 팀에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가구를 직접 전문 가구 업체에 가서 또 인테리어 디자인도 본인이 해가지고 이렇게 서제스션을 해드립니다. 그럼 집을 사시고 나서 이렇게 렌트하는 동안에 퍼니시드 된 가구가 있는 상태로 렌트를 하시다가 다시 판매를 할 때 이 가구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스테이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테이징도 중요한데, 나중에 집을 평소에 렌트를 돌리고 있을 때도 쓰기 좋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그대로 판매하면 되니까 또 다른 스테이징 비용이 들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렌트하신 분이 네, 열쇠를 두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 딱 잘 두고 가셨네요.
이 얼바인에서 그레이트 파크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 파크 안에는 비컨 파크, 카덴스 파크, 노벨 파크, 또 방금 보고 온 솔리스 파크처럼 이렇게 작은 여러 개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로 가는 곳은 노벨 파크라는 곳이고요. 이 집은 마켓에 나오자마자 오픈하우스를 했었는데 오픈하우스하고 바로 오퍼를 받아서 저희가 에스크로를 오픈했던 집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렇게 담벼락을 따라서 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코너 집인데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바로 클로징한 집인데 사실은 이게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이제 공유하는 벽이 하나 있는 콘도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벽이 하나 있는 콘도인 집인데 이제 가격은 235만 불이었어요. 근데 얼바인에서 230만 불이면 사실은 단독주택을 살 수도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하는 벽이 하나 있는 그런 콘도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굉장히 마케팅에 많이 신경을 썼던 집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하자마자 바로 첫 주에 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집을 판매할 때 정말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집은 한 사람한테 팔 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집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그레이파크에서 업그레이드로 치면 업그레이드 끝판왕인 것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밖에 마당에 자쿠지도 있고 집 안도 1층부터 3층까지 정말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를 했었기 때문에 콘도임에도 가격대가 조금 높았었습니다. 근데 워낙 저희는 이제 손님이 이 현지에 있는 손님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저희 손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도 이제 중국에 있는 저희 손님이 이제 아이가 여기 이 얼바인 근처에 대학을 가게 돼서 그래서 아이가 살 집으로 집을 구매를 하신 거고, 이런 경향은 요즘 특히 이제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집은 집 앞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저기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젊은 그런 세대한테 조금 더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터들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바인에서 이제 터들락 커뮤니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터들락 초등학교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인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터들락이라는 동네 자체가 약간 얼바인의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조금 언덕에 있어서 그렇게 언덕에 있는 커뮤니티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얼바인에서 또 유명한 스트로베리 골프클럽 골프장을 잠깐 들렀다 가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오픈하우스를 하는 집에서 차로 한 5분, 7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골프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아무래도 얼바인 시내에 있다 보니까 얼바인 어디에서 사셔도 한 10분, 15분이면은 금세 골프를 치러 오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이 골프장이 유명한 건 이 골프장이 스트로베리 팜이라는 이름답게 팜이 같이 있어요. 이 엄마들끼리 얘기할 때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는 곳이다. 왜냐면 얼바인에 있는 많은 학교, 또 프리스쿨, 유치원 같은 데서 여기를 농장 체험을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게이트 커뮤니티라서 이렇게 게이트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번호를 누르고 갈게요. 오늘 세 번째 온 집은 저희가 이제 첫 오픈하우스를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터들락 커뮤니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용하고 콰이엇하죠. 특히 HOA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앞마당 같은데 이런 밖에 같은 경우 HOA에서 관리를 해주고, 또 이런 집 밖에 외부 페인트 아니면 지붕 이런 터마이트 관리 같은 것도 HOA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이번 주에 마켓에 처음 나온 매물이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쇼잉을 했다가 오늘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만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라이빗 쇼잉 하는 동안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5분에서 7분씩 계속 프라이빗 쇼잉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너무 많아서 첫 주인데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또 집주인이 이 집은 살고 있는 곳이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좀 쉬었다 하자고 하셔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 일요일 해가지고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해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벌써 이제 오퍼를 보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이제 곧 금방 잘 팔릴 거라고 보고요. 그레이팍에, 저희가 보고 그레이팍에 있는 집들은 새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지은 집들은 모델홈 그런 집의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집은 이렇게 입구에 들어와서 이런 사무실 같은 방이 있고, 이렇게 코너에 귀여운 창문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방 옆에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창문이 있고 해서 구조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플로어 플랜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이제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조금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발견하는 피처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이렇게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많이 없는데 옛날에 지어진 집들에는 이렇게 화장실 천장에 창문을 크게 해서 화장실에 자연빛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햇빛이 이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더 습기가 차거나 이런 염려가 없겠죠. 보이시죠? 커뮤니티에 나와서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골프장이 바로 이 스트로베리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 제가 잠깐 들렀던 농장 비닐하우스 같은 게 보이는데, 커뮤니티에 나오면은 바로 이제 오른쪽이 스트로베리 팜 골프장이 있는 데고요. 왼쪽은 또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 쇼핑몰에 시온마켓이 있으니까 한국 마트를 가기에도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온마켓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얼바인에는 2개의 시온마켓과 이제 3개의 H마트가 있고요. 한국마트가 5개가 이 얼바인에 있다 보니까 한국마트 가는 거는 매우 편리하죠. 얼바인에서는. 놀스우드도 얼바인에서 이제 처음에 생긴 그런 커뮤니티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게이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놀스우드 대부분의 지역은 게이트 커뮤니티는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게이트 커뮤니티가 놀스우드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곳에 왔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볼 집은 이 게이트에서 들어오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집이고요. 방 4개, 그리고 화장실 3개, 그리고 3,000 스퀘어핏이 좀 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집은 스테이징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징을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
가격은 아마 한 230만 불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 혹시 놀스우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저희가 막 판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옛날 오리지널 스타일을 아주 간직하고 있는 놀스우드의 전형적인 집이라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앤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이에요. 이렇게 딱 관리하기 좋은 사이즈의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뒤로는 여기가 산책길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레일이 굉장히 길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 뒤에 큰 나무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번 집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오픈하우스 한다고 소개해드린 집인데요. 이 집도 그때 오픈하우스 하고 나서 첫 주에 바로 오퍼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클로징한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사실 테넌트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을 판매할 때 어떤 집은 이제 테넌트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테넌트 계약이 끝나서 이제 빈집인 상태에서 집을 팔 때도 있고, 아니면은 테넌트의 계약이 아직 남아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렌트 계약이 있는 채로 이제 집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넌트가 살고 있을 때 집을 판매하면 이제 바이어가 집을 샀을 때 그 테넌트와 이제 계약이 그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테넌트와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해서 테넌트가 조금 일찍 나가게 그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테넌트 계약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얼바인에서 렌트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제 렌트 계약이 끝나서 보통 집을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렌트 계약이 남아 있어도 몇 개월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집은 이제 집주인이 특이하게 이제 테넌트에게 3년 동안에 집을 렌트해 줄 거 이미 계약해 놓은 상태였었고, 테넌트가 3년 동안 사는 거를 받아들일 투자자에게 적합한 그런 매물이었죠. 그러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가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프라이머리로 내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이 집은 마땅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집을 저희가 처음에 오픈하우스를 하고 또 이제 소셜미디어나 저희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집이 새로 나왔다는 걸 매물에 알렸을 때 저희가 바로 이제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의 그 손님 데이터 중에서 맞는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크로 오픈을 했고, 이 집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투자용 집을 찾고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이미 테넌트가 3년 동안 계약이 돼 있으면 또 따로 테넌트를 구해야 되지 않는 그런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캐시로 이 집을 구매하셔서 금방 에스크로가 클로징이 됐어요.